You are so beautiful. 너 너무 아름다워. 응, 내가 좀 많이 예쁘지. 어깨에 힘 잔뜩 주고 우다이푸르 시티 팰리스 입장권 판매소로 가는 길이었다. 당시 막 인도 여행 3일차. 예쁘다는 말을 한 수백 번은 들은 것 같았다. 그때까지는 나는 내가 진짜로 예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는 줄 알았다. 한국에서는 엄마를 제외하고 잘 들어보지 못한 말이지만 말이다. 아, 쓸데없는 얘기를 왜 길게 하고 있냐면 You have a boyfriend? 남자친구 있어? 자꾸 걔가 따라 붙었기 때문이다. I'm fall in love with you. 너한테 사랑에 빠졌어. 그리고 걔 얼굴은 나름 나쁘지 않았고 키도 훤칠했다. 여행 오기 전 들었던 인도 여행 설명회에서 이런 놈들은 모두 사기꾼이랬다. 인도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등쳐먹는 사기 유형이 워낙 전형적이기 때문에 나름의 준비를 하고 여행을 시작했다. 특히 이번 인도 여행에서만큼은 호구 여행자가 되지 않으리라 다짐했었다. 참고로 나는 이전에 유럽 배낭여행 및 아메리카 대륙 일주 경험이 있고 당시에는 여행 타이틀이 호구 여행자일 정도로 1일 1바가지를 썼다. 어쨌든 가진 현금을 다 털릴 수 있는 가능성에도 나도 모르게 자꾸 걔한테 끌렸던 것을 이제와 생각해보면 인연이라는 게 다 있나 보다. My name is 아누. I will be your boyfriend. 내 이름은 아누야. 난 내 남자친구가 될 거야. 아주 귀가 호강을 했다. 한국에서 들어보지 못한 촉촉한 말들이 귓가에서 왈츠를 줬다. 아마 영어라서 더 그렇게 들렸는지도 모르겠다. You are my first and last girlfriend.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여자친구야. 살짝 웃는 모습이 짜증나도록 매력적이었다. 선수네. 선수.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달라 거절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그때 걔한테로, 그러니까 아누한테로 스리슬쩍 넘어갔던 것도 같다. 내가 어물쩡거리고 있는 사이에 아누는 본인 집으로 나를 이끌었다. 아누네 집은 시티팰리스 바로 옆에 위치했고 루프탑이 있는 작은 집이었다. 아누의 엄마와 형이 반갑게 맞아주고 누나가 짜이티를 내줬다. 뭐지? 야? 가족들이 다들 왜 이렇게 친절해? 갑자기 가족 사귀다니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짜고짜 아누 멱살을 쥐고 따졌다. 패밀리 이즈 치터? 너네 가족 사기꾼이야? 내 영어 실력 눈 감아. 노. 아니. 잠깐 정적이 흘렀다. 갑자기 아누는 우리나라 60년대에나 썼을 법한 철대동을 열더니 서류 뭉치를 꺼냈다. 본인의 출생증명서, 아이디카드, 석사 학위 등의 서류였다. 뜬금없이 왜 보여주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저 이리저리 동공지진만 날 뿐이었다. I'm not cheater. 나 사기꾼 아니야. 저 쥐구멍 좀 주세요. 숨게요. 정색을 하고 저렇게 말하는데 큰 잘못을 한 느낌이었다. 아누는 본인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다. 하하하. 어색하게 웃고 있으려니 아누가 갑자기 손을 잡고 일어났다. 잉. 부엌으로 보이는 문 옆에 난 작은 계단을 성큼성큼 오르더니 곧 루프탑이 나타났다. 시골 할머니 집에서만 볼 수 있던 옥상이었다. 아누네 집 루프탑에서는 우다이푸르의 메인 호수인 피솔라 레이크는 보이지 않지만 나름 볼만한 시티뷰를 감상할 수 있었다. 인도, 새로운 곳에서 느끼는 신선한 기분. 손끝이 간지러울 만큼 따사로운 햇볕 눈을 깜박이기만 해도 쳐다보는 호기심의 눈빛. 시끄럽고 정신없는 와중에 찾아오는 나만의 평화. 아, 바로 이 맛 아닙니까? I want to have sex with you tonight. 엥. 잠깐만요. 뭐라고요? 한국이었으면 밑으로 고소당할 발언을 해놓고는 아누는 마냥 해맑았다. 다짜고짜 상대의 센트럴파크를 걷어차도 마땅한 일이었다. 그러나 당시 나는 학이 되어 날아간다는 전설의 모태솔로 1만 1을 앞둔 터였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초중학교 의무교육에서도 대학교 교양강좌에서도 배운 일이 없었다. 더군다나 나는 매우 도신하고 점잖게 음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고로 흔히 언급하는 원나잇을 가져볼래야 가져볼 수가 없었다. 술을 마셔도 정신이 너무 멀쩡했기 때문이다. Will you stay with me tonight? 오늘 밤에 나랑 같이 보낼래? 그런데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오, 오케이, 그래. 그냥 그러고 싶었다.
안우는 마치 로봇 조립을 막 해낸 아이처럼 웃었다. 그 눈에 비친 나도 같이 웃고 있었다. 굳이 이 남자와 같이 자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서로 알아가는 소통의 시간을 갖고 싶었다. 나도 성인인데 하룻밤쯤이야. 뭐 어때? 여행에서 가끔 혹은 자주 한국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 충동 구매라든가 낯선 이성과의 잠자리라든지. 이럴 경우 나는 대부분 keep going하라는 조언을 해준다. 프리 릭샤 포유. 너는 무료로 릭샤 태워줄게. 안우가 우다이푸르 근교로 투어를 해주겠다며 릭샤로 안내했다. 푸근한 인상의 락샤꾼 안우 친구가 나한테 아는 체를 했다. 그런데 마침 문제가 생겼다. 나는 위, 아래 속옷을 맞춰 입고 오지 않았다. 그날 밤 속옷을 보여줘야 하는 일이 생길지도 몰랐다. 갑자기 모든 여자는 브래지어와 팬티를 세트로 맞춰 입어야 하는 법이라도 있는 것처럼 초조해졌다. 안우, 쏘리. 미안해, 안우. What? 왜? I need time. 시간 좀 줘. 안우에게는 조금 피곤하다고 둘러댄 후 기존에 묵던 게스트하우스로 바로 들어갔다. 안우랑은 2시간 뒤 다시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다.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쳐다보다가 학교에 지각이라도 한 것처럼 급하게 샤워를 시작했다. 참 꼼꼼히도 씻었다. 특히 중요 부위와 겨드랑이와 목덜미를.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몰랐다. 인도인 친구를 사귀었다고 생각했다. 난 아르헨티나에도 친구가 있고 브라질에도 이탈리아에도 러시아에도 있으니까 단지 인도에 있는 친구일 뿐이라고 그렇게 부리면서 세트 속옷을 꺼내 입었다. 안우, 렛츠 고 폴 디너. 안우, 저녁 먹으러 가자. 세트 속옷은 마치 든든한 방패 같았다. 미묘하게 당당해진 모습으로 안우네 집을 찾아왔다. 안우는 빙글의 미소로 나를 맞아주었다. I know one of the best restaurant in this area. 나 여기서 유명한 레스토랑 알아. 안우는 회색 트레이닝 바지에 싸구려 슬리퍼를 질질 끌며 앞장섰다. 괜히 마음이 헛헛해져서 레스토랑까지 안우랑 아무 말 없이 떨어져 걸었다. 비어. 맥주 마실래? 앉자마자 내가 외친 것은 맥주였다. 안우는 킹피셔 2병과 반주로 말라이 코프타를 주문했다. 이날은 유독 스퍼니처럼 술이 들어가는 날이었다. 안우도 낮과는 다르게 개수작을 부리지도 않고 조용히 날 바라보기만 했다. I'm so poor guy. 나 엄청 가난해. 정막을 깨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Sorry. 미안해. 고개를 갸우뚱하고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Honestly, I tried to sell painting to you. 나 사실은 너한테 세밀화 그림 팔려고 했었어. 설마가 사람 잡았다. Now, I know. You are so sweet girl.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 잘 알아. Actually, I earn commission from painting shop. 나는 세밀화 가게에서 수수료를 받아. It's okay. 괜찮아. But I don't want to lie to you anymore. 더 이상 너한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기분이 잔뜩 이상해져서 엉엉 울고만 싶었다. 배낭 깊은 곳에서 구태여 꺼내 입고 나온 브래지어가 다 창피할 지경이었다. 또 오케이라니. 무슨 오케이걸도 아니고. 역시 나는 어딜 가든 호구였다. 뒤끝은 벌개지고 발끝은 차가워졌다. 애꿎은 맥주잔 손잡이만 매만지다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시린 양발을 안우 무릎 쪽으로 쭉 내밀었다. I'm cold. 나 추워. 2 글자만 달랑 내뱉었다. 그 순간 안우는 손으로 내 발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크고 투박한 손이었다. 힘을 줬다 풀 때마다 따뜻한 온기가 발등 위로 튤립을 피웠다. 조용히 내 발만 꼭꼭 만지는 안우의 컷잔등을 보며 나는 새삼 가슴이 울렁거렸다. How much your day? 너의 하루가 얼마야? What? 뭐라고? I want to buy your tomorrow. 너의 내일을 사고 싶어. 충격적인 제안이었으리라. 안우는 몇 번을 재차 되물어왔다. 아마 막장 드라마에 나왔어도 외면했을 대사였다. 안우는 큰 손으로 내 정수리를 슥슥 비비더니 허탈하게 웃었다. 이봐요.
금사빠한테 머리 쓰다듬는 행동 반칙인데요. Can you give me? 너 돈 충분히 줄 수 있어? 챙떼 부릴 줄로만 알았는데 꾀를 부리니 어이없는 모양이었다. Why 나? 왜 못 줘? 내가 못 줄 줄 알고 무시하는 듯해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발끈했다. 10,000 루피. 1만 루피야. 당장 계산기를 꺼내들고 두들겼다. 아니, 이 새끼가? 약 15만 원이 넘는 돈이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 온종일 식당 아르바이트를 뛰어도 못 받는 임금이었다. 나는 통장 잔액을 열심히 가늠하기 시작했다. 아직 인도에서의 여행 일정이 한 달이나 남아 있었다. 오케이. 그래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긍정의 대답을 한 이유는 여전히 같이 있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다. 다음날 아침 일찍 나는 은행 ATM에서 1만 루피를 인출했다. 돈은 전혀 아깝지 않았다. 지금 내 가슴이 뛰고 있는 방향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용의도 있었다. 다만 하루로 충분하지 않을까봐 무서웠다. 내 마음이 아누랑 단 하루 함께 보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날을 함께하기를 원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I have money. 나 돈 가져왔어. 아누는 약속한 장소에 나와 있었고 나는 대뜸 돈 뭉치를 들이밀었다. 아누는 놀란 듯 살짝 뒷걸음치더니 돈을 건네받아 세어보기 시작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처럼 실실댔다. 페이 퍼스트. 먼저 돈 낼게. 오. 애프터. 아냐. 나중에. 와이. 왜? 너 싫어. 먼저 지불하려고 했더니 싫단다. 돈을 다시 내 가방에 꼬깃꼬깃 넣어줬다. 그러더니 나를 릭샤로 이끌더니 타라고 손짓했다. 릭샤로 올라탈 때도 넘어질까봐 손을 꼭 잡아주는 게 다정해서 응아 울 뻔했다. I fall in love with you also. 나도 너를 사랑해. But 난 now.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Please go from here tomorrow. 내일 여기를 떠나줬으면 좋겠어. 최후의 통첩이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아누는 내 몸을 돌려 입맞춤을 해줬다. 첫 키스였는데 첫 키스면 전기가 찌릿찌릿해야 되는 것 아닌가. 턱 끝으로 떨어지는 눈물을 닦지도 못했다. 아누는 괜히 미안했는지 내 눈치를 보며 발을 땅에 비비고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 고백 비슷한 걸 해봤다. 그런데 거절당했다. I will go. 조드푸르 투마로우. 내일 조드푸르로 갈게. 쏘리. 미안해.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주섬주섬 가방 앞에서 돈을 꺼냈다. 갈 땐 가더라도 정산은 하고 싶어서였다. 기존에 약속했던 1만 루피를 아누 손에 쥐어주려는 찰나였다. You think I can take this money? 너는 내가 그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단단히 화가 난 목소리였다. 그럼 처음부터 왜? 아누는 돈을 다시 내 가방에 넣고 지퍼까지 옮겨주었다. I can give you all day. 나는 너랑 하루 종일 보낼 수 있어. 그 말을 듣자마자 아누를 끌어안고 엉엉 울어제꼈다. 어쨌든 나는 아누 곁에 더 머무는 것은 본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이해했다. 힘들지만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날 나는 아누의 품에서 은은한 봄비처럼 오래도록 울었다. One more time. 한 번 더. 키스를 막 끝내고 누워있는데 또 하잔다. 나는 스카프를 뒤집어 쓰며 고개를 모로 돌렸다. 조드푸르로 떠나는 날 아침. 아누네 집 루프탑에서 키스 파티가 열렸다. 아누는 귀엽고 내 스카프 밑까지 기어들어와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아침 햇빛이 스카프에 열게 퍼지고 그 아래 우리 둘은 촉촉하게 분위기를 잡았다. 그러다 문득 오늘 떠나면 언제 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새어나왔다. 아누도 내가 우는 낌새를 알아줬는지 큰 손으로 내 두 눈을 가려주었다. 아누는 나를 만나기 전에 반년 동안 한국 돈으로 25,000 루피, 약 40만 원을 모았다고 했다. 1렉 루피, 약 156만 원을 모으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프랑스어를 공부하러 가려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돈을 몽땅 들고 나와 고아로 향했다. 전 재산 들고 여자친구랑 여행이라니 어떻게 보면 짠하고 어떻게 보면 대책 없다. Why you love me? 너는 왜 나를 사랑하니?
몽바이에서 고아로 이동하는 버스에서 안우는 계속 같은 질문을 했다. Because you are you. 너는 너라서. 안우의 의도되지 않은 다정함이 이따금씩 나를 발그레하게 만들었다. 올 인디안 우먼 후 메리드 풋 레드 컬러 PR. 결혼한 인도 여자는 여기에 빨간 점을 그려. 안우는 내 이마정 가운데를 만지면서 속삭였다. Next year you will have also. 내년에 너도 그리게 해줄게. 그리고는 엄지에 입을 맞추더니 이마 가운데에 모장처럼 찍어주었다. 고아에서 낮에는 바다에서 놀거나 칵테일을 마셨고 밤에는 영화를 보며 맥주를 즐겼다. 그러다 보니 닷새라는 시간이 금방 흘렀다. 우리는 다시 우다이푸르로 돌아가기로 결정했고 총 40시간이 넘게 걸려 안운의 집으로 무사 귀환할 수 있었다. 당시 나는 대학생이었고 더 이상 휴학할 수 없었다. 우리의 시한부 연애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었다. 나는 부쩍 우울해졌다. I'm so sad. You are not sad? 나 너무 슬픈데 너는 안 슬퍼? I know you will be back. 나는 네가 다시 올 거라는 걸 알아.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한다고 해서 헤어짐이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마지막 날 나는 인천행 비행기가 있는 델리까지 기차를 타고 가기로 했다. 안우가 우다이푸르 기차역까지 이 차로 바래다 주기로 했고 나는 짐을 싣기도 전에 질질 짜고 있었다. 안우는 공교롭게도 첫 데이트 때 입고 나왔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와서 나를 더 비통하게 만들었다. 빨간 후드티에 파란 트레이닝 바지. 엉엉. 안우는 내 좌석에 침을 놓아준 후 드디어 안녕을 고했다. 바이. 안녕. 넋이 빠진 채로 한국에 도착했다. LTE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게 또 그렇게 서러웠다. 나우 브레이크 타임. 지금 쉬는 시간이야. 새벽 2시 반 드디어 쉬는 시간. 바로 안우한테 문자를 보냈다. 미스 유. 보고 싶어. 기다렸다는 듯. 답장이 왔다. 돌아오자마자 나는 홀린 듯 알바를 구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카페 바리스타로 근무하는 일이었다. 새벽에 일해야만 시급이 짭짤했다. 오전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다.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었다. 다시 인도에 발들이는 나를 애타게 기다렸다. 이번에 인도에 가면 무조건 3개월 이상 오랫동안 머물 예정이었다. You are so nice girl. 너는 정말 괜찮은 여자야. I'm very poor. 나는 가난한 남자고. 때때로 안우는 가짜는 핑계로 이별을 통보했다. Make another boyfriend. 나 말고 다른 남자친구를 만들어. 당연히 나의 대답은 거절이었다. 안우한테 받아들여질리 만무했다. 위치가이 부유한 남자를 만나. 우리의 지겨운 다툼이 시작됐다. 폴겠니? 나를 잊어. 안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짐작했다. 미리 겁을 먹고 발을 빼려 했다. 인도와 한국 비행기로 9시간이 넘었다. 그래, 헤어지자. 내 헤어짐의 근거는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였다. 나한테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중요했다. I will not send you message again. 다시는 메시지 보내지 않을게. 체념한 것이었다. Bye forever. 영원히 안녕. 유치하지만 정직한 끝인사를 전한 후 나는 우리의 유일한 소통창이었던 왓츠앱 삭제했다. 때는 막 새벽 카페 알바를 마친 시점이었다.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소주 4병을 샀다. 1시간도 안 돼서 4병을 모두 비웠다. 진짜 헤어졌다고 생각해서였는지 땅을 치며 홍복을 해댔다. 남동생은 경비실에서 민원 들어올까 안절부절 못했다고 한다. 국제 전화가 3번이나 왔다. 꼬박 하루만이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이에 전화는 끊어졌다가 울리기를 거듭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다. 오랜 씨름 끝에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안우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안우는 나를 집에 보낼 때도 미소로 배웅했었다. 그런데 울고 있었다. Love you. 사랑해. 쥐어짜낸 목소리였다. 도리어 내가 죄인이 된 것만 같았다. I will not do this mistake again.
이런 잘못 다시는 하지 않을게. I will be there on 30. 아마 30일에 도착할 거야. 인도로 향하는 비행기표를 끊고 안우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나의 인도행은 8월 말로 확정되었고 약 5개월간 인도에 머물 예정이었다. 내 쪽은 벌써부터 신이 났는데 안우는 영 기쁘지 않은 눈치였다. 안우는 벌이가 시원찮은 모양이었다.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니 시즌을 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안우가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이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부탁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더러워? 썸머니. 돈 좀 빌려줘. 초등학교 동창은 남친한테 명품백을 받았다던데. How much you need? 얼마나 필요한데? $300. $300? 난데없이 욕조에 목까지 담그고 있는 것처럼 갑갑했다. 나와 안우의 사이를 줄줄 꿰고 있는 친구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럴 줄 알았다, 걔. 조금은 당황스러운 반응이었다. 걔 너 돈 보고 만나는 거야.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멍청하기는 구떡부터 아까운 애가 이렇게 뭘 몰라요. 내가 아는 안우는 그럴 리가 없었다. Why do you need money? 왜 돈이 필요한 거야? 안우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If I marry you, my money is yours. 만약 내가 너랑 결혼한다면 내 돈은 네 거야. 주라는 답은 안 주고 헛소리만 해댔다. I thought you think so. 너도 나랑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Let me know your bank account. 계좌 알려줘. 최대한 빨리 돈을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I collected money today. 오늘 돈 잘 받았어. Thank you so much. 고마워. 뜯어 말린다 한들 만날 연인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만남을 이어간다. 당시 우리 엄마는 내가 인도인 남친을 사귀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다. 곧 헤어지겠거니 했단다. 그런데 나의 인도 출국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했다. 영국으로 가는 것이라고. 그것도 회사 인턴으로 일을 하러. 엄마는 딸의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흔쾌히 잘 다녀오라며 어깨를 두드려 주셨다. 나는 그저 안우를 다시 만날 기대에 잔뜩 잠겨 있었다. 다시 만난 첫날 밤부터 안우는 날 울리고 말았다. 울고 to work. 나 일하러 갈게. 또 시작이었다. 그놈의 워크홀릭. 안우가 하루에 12시간 이상 나가서 많이나 벌면 나도 등 떠밀어 보내겠다. 그런데 안우는 일주일에 8알은 허탕쳤다. 도대체 나랑은 시간을 보내주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었다. I didn't say stay long time here. 나는 너한테 여기 오래 머물라고 한 적 없어. 기어이 이사단이 났다. 나는 안우에게 나를 인도로 왜 불렀냐며 따져댔다. I must go work. 나 일하러 가야 해. Because of whom? 누구 때문에? See you. 이따 보자. 안우는 그 말을 끝으로 방을 나갔다. 솔직히 안우한테 돈을 쥐어주기도 했다. 안우가 벌어오는 돈이 시원찮다는 것을 잘 알기에 15,000 루피를 건넸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낡은 집을 수리하는데 거둘 수 있는 금액이었다. 그리고 그 정도면 나한테 반나절 정도는 투자해줄 줄 알았다. 하지만 안우는 일이 더 먼저였다. I'm so lonely. 외로워 죽겠어. 나는 안우 때문에 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우에게 푹 빠져 허우적댔다. Marry with me. 결혼하자. 그래서 내가 먼저 프로포즈했다. 안우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몸은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절대 헤어질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싶었다. But we don't have money. 우리 돈 없잖아. 망할 놈의 돈. After 2 years. 2년 뒤에 하자. 안우는 그렇게 내 프로포즈를 거절했다. 그래도 나랑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어 보이지는 않아서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돈 우여 쇼스커트. 짧은 치마 입지 마. 당시 나는 당당하게 허벅지를 훤히 내놓는 옷들을 즐겨 입었다. 안우네 집에서도 맨다리를 내놓고 다리를 꼬기도 했다. 안우도 처음에는 내가 외국인이고 날씨가 더우니까 별말 안 하다 내가 나아질 기미를 안 보이자 경고를 줬다.
그래서 짧은 치마 아래에 레깅스를 신었다. 아니야. 그런데도 싫댔다. 다리 라인이 보이는 것은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그러고 보니 인도 여성들은 발끝까지 가리는 옷을 입었다. 나는 그때부터 긴 치마에 중독됐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다시는 짧은 치마를 못 입게 됐다. 원데이 원 포토. 하루에 한 장씩 사진 찍자. 안우도 이제 내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사진 찍을 때만큼은 분말 없이 찍어줬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그 사진들 덕분에 돌아가는 길이 쓸쓸하지 않았다. 인도에서 5개월을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외로움의 마침표를 찍게 해준 것은 생각보다 단순했다.